죽어도 안 빠지는 팔뚝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팔뚝살은 안 빠진다라는 표현보다도 출렁거린다, 처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뚝살 고민이신 분들은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그래서 소매가 없는 옷을 아예 꿈을 못 꾸시는 분들이 해도 많아서. 못 들어요. 이게 너무 흔들려. 그렇죠. 내 팔뚝살을 지켜야 되는데 이 팔뚝에 살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태라는 게 좀 살거든요.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가 없는 옷을 입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정말 이게 얼마나 운동을 하겠냐고요. 샤랄라한 저런 원피스 입으면 너무 예쁘죠. 네, 네. 근데 사실 뭐 저 정도까지를 네. 바라는 거는 아닌데 네. 이게 둔해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둥글게 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이쪽 부분이. 그러면 그냥 민소매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뭐 셔츠 이런 걸 입더라도 여기가 튀어나오면 그 굉장히 옷맵시가 안 나고 사람 둔해 보이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절대 안 빠진 살이 여기 살인 것 같아요. 팔뚝살. 네, 근데 저런 것도 자세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을 뺀다고 열심히 뺐는데 어떤 분은 얼굴 살만 쏙 빠져요. 네. 보이는 늙어 경우 있잖아요.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뱃살만 잘 빠지는데 아니 왜 허벅지 살은 죽어도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팔뚝살 어떡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 팔뚝살은요. 셀룰라이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셀룰라이트. 네.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오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셀룰라이트는요. 우리가 피부 보면 그 아래쪽에 지방들이 뭉쳐가지고 우돌도돌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셀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로는 엉덩이라든지 복부 이런 데 이렇게 눌러보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것들, 그게 이제 셀룰라이트인데요. 얘는 왜 생기냐? 림프순환 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면서 림프순환 장애를 조금 개선시켜주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깨나 이런 팔뚝 같은 데 살이 있을 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지방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셀룰라이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체형에 비해서 이상하게 팔뚝만 통통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정말 이 팔 자체에 부종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바로 림프 순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신 건데요. 이 팔 같은 경우는 우리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럼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고 미세 순환이라든지 또 림프 순환 자체가 잘 되지 않으면 부종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아까 제가 이재용 아나운서 죄송한데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 턱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안으로 굽는 라운드 숄더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상체에서 가장 큰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승모근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변에 이제 혈액의 순환이라던가 근육의 작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체물이 잘 쌓이게 되고 팔뚝살이 쉽게 찔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숙이고 공부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책을 너무 많이 봤나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요즘 핸드폰? 아니, 이러고 껌 씹어서. 껌진 씹으셨군요, 옛날에. 아 정말. 근데 이 팔뚝살이라는 게요. 운동을 해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네, 이거는 이제 셀룰라이트와 일반 지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셀룰라이트는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쓰다 보면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그것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살이 빠지게 되는데 이 셀룰라이트라는 것은 과도한 체액과 지방이 불필요하게 엉키면서 피하 조직에 이렇게 염증처럼 이렇게 엉겨 붙은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게가 무거우니까 축 처지기도 하고 탄성도 떨어져 보이고 면적이 커지는 그런 그런 모양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셀룰라이트는 오히려 림프 쪽을 잘 순환시켜줘서요. 몸에 그런 체지방과 쇠액이 과도하게 뭉쳐서 염증을 유발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제한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장현아가 운동을 해서 안 빠진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운동하게 되면 이 팔뚝을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팔꿈치 아래쪽 이쪽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 평소 생활할 때는 이쪽으로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자세를 좀 바로 잡으시고 어깨 근육에서부터 이 팔뚝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김성수 선생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부종에 의해서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라든지 미세 순환에서 관련해서도 접근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게 근데 팔뚝 운동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령이면 이렇게 잡고
이런 운동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몇 번 하면 뻐근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이 림프샘의 순환을 먼저 개선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쓰고 나면 대사산물, 찌꺼기가 발생하는데요. 이게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림프 순환이 사실 잘 안 되다 보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같은 셀룰라이트로 축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셀룰라이트를 잘 빼주시려면 나이 먹으신 분들이 팔뚝살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몰린다. 네. 예, 그리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림프 순환이 정체해서 생기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만 해도 가볍게 팔뚝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림프 순환하는 마사지 방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오른손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쇄골에서부터 바깥쪽 겨드랑이 쪽으로 한 3번 정도 쭉 밀어주세요. 림프 쪽이 좀 나아가실 수 있게끔 눌러주신 다음에 쇄골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시고요. 겨드랑이에 나머지 손가락을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살살 안쪽에 림프 애과절이 있으니까 여기 살살 눌러주세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림프를 너무 세게 누르시면 오히려 손상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팔을 들어주셔서 살짝 통통통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림프절을 좀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마무리로 팔뚝살 자체를 좀 내려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쓸어주시게 되면 기구라든지 오일 같은 거를 활용하지 않고 마사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너무 또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림프절 자체가 아주 좀 쉽게 손상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